김문기 씨의 편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상황이 사실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육성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두 번이 써 있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회사 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질문하거나 지원해주는 상관을 비롯한 동료들도 없습니다. 근본 사건은 마치 제 개인인 것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네, 지난 2021년 갑작스러운 김문기 씨 사망에 유족들은 충격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거듭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기 씨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의 동생도 그날을 생각하면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한 9시까지 있었어요. 굉장한 책임하고 압박감 때문에 그거를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고 있었고, 그래서 밥을 하루 종일 못 먹었다. 제가 이제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형 입에 좀 넣어줬어요. 제가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형 차 타려는 걸 한번 안아드리고 형 힘내고 내일 또 보자고. 자, 김문기 씨 편지 내용 저희 성우가 대독을 했던 것이고, 그 편지를 읽은 어머니의 진짜 육성은 그 목소리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동생의 목소리도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는데, 그 동생도 마지막,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아마 동생을 만나고 무려 6시간 동안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게 마지막에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인사를 나누고 이제 보내줬는데, 그 이후에 돌아왔던 소식은 김문기 씨의 사망 소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저 상황이라는 게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산업재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인정을 해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지금 김문기 씨의 유족들도 산재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 유서에 보면은 개인 일인 것처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을 암시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실무자잖아요. 핵심 실무자지만 본인이 주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키는 일 했는데 왜 개인 일처럼 나한테 혼자서 책임지라고 하느냐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 스트레스, 이게 이제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 이게 이제 판례상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들인데, 네. 이건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항목들인데, 이것이 형사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당연히 그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네.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할 동기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그 장례식에는 문상을 갔어요. 네. 근데 김문기 씨는 지금 같이 골프도 쳤던 사이거든요. 네. 근데 거긴 안 갔어요. 조화도 보내지 않고. 극명한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그 기억은 명확히 알 수밖에 없는 기억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몰랐다라는 발언은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몰랐다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의 갈래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모른다고 했다고 보기는 모호하다.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죄가 된 거지, 몰랐다는 걸 인정해 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았던 사이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몰랐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의 결정타가 된 것은 김문기 씨가 딸에게 보낸 이 9초짜리 영상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이 영상 말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아마 처음 공개가, 저희 TV조선에서 처음 공개하는 영상일 텐데, 자, 딸에게 보내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딸
안녕. 일본 어때? 잘 도착했어? 재밌게 지내고 있니? 아빠는 오늘 바다 낚시 왔어. 많이 보고 싶고 일본에서 재밌게 놀아. 다시 또 통화하자. 정말 많이 사랑해. 자,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문기 씨는 골프를 쳤고, 그리고 골프도 다른 출장을 함께 갔던 사람들 몰래 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뿐만 아니라 바다 낚시도 함께 했다. 그리고 그 바다 낚시를 함께 갔을 때 지금 김문기 씨가 딸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모습이 저희 TV조선이 어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일정표도 나오죠. 일정표에도 바다 낚시라고 되어 있고, 바다 낚시에 갔던 시가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바다 낚시를 즐겼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도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이렇게 세 사람만 저때 바다 낚시에 갔다. 골프를 쳤던 멤버와 바다 낚시를 갔던 멤버가 동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를 수 없다라는 어떤 증거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골프를 쳤던 멤버가 저 셋이고요. 네. 바다 낚시를 갔던 멤버는 유동규 씨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 그리고 아마 비서.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같이 하고 그 바다 낚시의 비용은 유동규 씨가 계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골프를 칠 때 이제 유동규 씨는 혼자 카트를 몰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카트는 김문기 씨가 몰고 이재명 대표가 옆에 같이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세 사람이 골프 치는 그 이상이다라고 그 얘기를 이상이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예시로 든 행위, 인식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구자룡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사가 인정을 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다낚시 부분도 이제 골프를 치고서도 딸에게 영상을 보냈고 네. 바다낚시를 하고서도 지금 딸에게 영상을 보낸 거죠. 그 부분이 본인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보낸 거고 아마 저런 부분이 이제 그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게 했다는 것을 판사가 인정하게 된 네. 상당히 중요한 동기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제 앞으로 2심에서도 저런 구체적인 행위들, 네. 그러니까 뭐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그 어떤 허위 사실 여부. 아마 이런 것들이 2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뿐만이 아니라 저 영상을 통해서 바다 낚시도 같이 했고 그만큼 네. 행위가 여러 번 같이 했던 행위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그렇죠. 없다 그런데 이런 이제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바다 낚시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허위 사실로 지금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2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김문기 씨 아들 또 유동규 씨도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 발언과 함께 증언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러 들어가셔서 어머니께서 누구랑 통화하냐고 그러면 성남시장 이재명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재명이 청와대로 가면은 이제 본인도 청와대로 갈 수도 있다. 유동규 통해서 같이 청와대 가자 그 얘기도 들었다. 네, 저기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사람, 여기 이제 걸어가지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이재명, 그 바로 앞에가 김문기 처장. 김문기 처장 바로 앞에 섰네요. 정재성한테 전화 와가지고 쉬러 가는 건데 좀 편한 사람 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하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도 누구야 그러면 그럼 저기 말고 그러면 김문기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김문기 데리고 가 김문기가 편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로 결정된 거예요. 김문기 처장이 공을 너무 잘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 같이 막 공 찾고 이랬단 말이죠. 서로 웃고 뭐 이랬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병호 의원님, 저는 어제 그 증언 가운데 좀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유동규 본부장 있잖아요. 호주 출장 자체를 원래는 이제 다른 멤버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상 이제 쉬기 위해서 보내는 출장이라서 좀 편한 사람이랑 보냈다. 그래서 김문기를 택했고 이재명 대표와 편한 사람, 김문기, 같이 출장 간 사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유동규 씨의 주장이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결제를 올릴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출장 갈 필요한 사람을 적어서 올리잖아요. 네. 근데 윗사람이 찍어서 누구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는 드물죠. 왜냐면은
실무자들이 이게 트램 아마 견학 갔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남시에 예, 예. 트램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마느냐 그 건으로 예.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트램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기한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는 여러 사람 중에서 이재명 시장이 찍었다고 돼 있나요?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다고 돼 있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대부분의 기한은 밑에서 실무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부분은 인식의 문제고 네. 특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출장 명단에 대한 내용은 어제 주장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객관적으로 1년 전부터도 확인이 된 사항이에요. 원래 출장 명단이 보고가 올라갔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원들도 추가라는 별도 지시가 있었고 예. 그때 유동규와 A라는 사람을 다시 올렸더니 A는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김문규로 다시 바뀐 게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한에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추가됐는데 저런 주장들이 나온 것은 앞뒤가 부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